이번에는 상속을 할 겁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고 OOP의 특징 4가지 중 하나였죠. 웬만하면 객체지향 언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랭이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언어인데 얘에서는 상속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바에는 있고 대부분의 객체지향에는 웬만하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자바에서는 상속 같은 걸 나타낼 때 키워드가 extend 아니면 뭐 implement 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키워드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써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중복된 코드를 줄여줍니다. 어쨌든 상속은 뭘까요? 그러면 상속이 뭐길래 이 특징을 사용하면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길래? 상속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뭐 상속세 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상속세에서 그 상속이란 의미가 같습니다. 물려받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 자, 그러면 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주는 쪽, 받는 쪽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주는 쪽을 뭐라고 불러야 되고 받는 쪽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클래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이라는 게. 자, 물려주는 쪽을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받는 쪽은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걸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용어도 많아요. 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 자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쪽이 부모, 받는 쪽이 자식.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내가 안녕이라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한테는 학생이니까 스터디라는 메서드가 있고 공부하다 자, 이렇게 2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맞죠? 어, 근데 사람은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게 조금 어색하면은 앞에다가 모든을 붙여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학생은 아니죠. 뭐 배움에는 끝이 없다지만 뭐 내가 학생 안 할 거라고 하면은 학생이 아닌 거니까 틀린 말이죠. 사람은 워낙 다양하죠. 뭐 사람 중에는 학생인 사람도 있고 뭐 직장인인 사람도 있고 또 어, 사업가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 문장에서 만, 사람은 학생일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죠. 맞는 말이죠. 음. 상속은 이런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 어, 이때. 그러면 이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은 A/B 테스트라고 있어요. A/B 테스트. 이게 뭐냐면 A is B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어, 자연스럽다. 그러면 상속 사용해도 되는 거고 부자연스럽다. 그때는 이런 경우니까 예문을 이거 두 개로 들어보자면 첫 번째에서는 학생이 A고 사람이 B예요. 그러면 A is B라고 A/B 테스트를 하면은 테스트 통과한 거죠. 그때는 상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죠. 이때는 상속을 사용하면 안 돼요. 뭐 A/B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 프로그램은 모르지만 상속을 쓰기 전에 한번 A/B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상속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사람 안에 사람 안에 학생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요. 사람 안에 학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학생은 사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학생은 아니니까 사람은 학생의 기능과 속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튜던트 객체 하나 만들어줬고 얘한테 스터디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이거는 사용 가능하죠. 이런 학생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하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어요. 학생이니까 뭐 인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 메서드도 얘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겠죠. 근데 보면은 코드가 겹치잖아요. 맞죠? 상속을 통해서 중복된 코드 줄일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 생각을 해보세요. 자, 펄슨 안에 학생이 있어요. 학생은 펄슨의 기능을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펄슨은 스튜던트의 기능을 못 쓰죠.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다 사용 못 하는데 학생은 가능하죠. 그러면 이 중복된 코드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만약에 스튜던트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인사를 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이라는 메서드가 스튜던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펄슨에서는 못 쓰게 되죠. 이런 상황이니까. 펄슨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상태는 아직 상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속을 표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요? 상속관계 표현하는 거. 뭐 자바가 아니니까 익스텐즈 이런 거는 안 되고. 자, 이거는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쪽에다가 자식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 하나 쓰고 이 괄호 안에다가 상속을 주는 클래스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코드상으로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하이라는 메서드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도 실행했을 때 오류 발생 안 해요. 전에는 뭐 스튜던트 오브젝트 해스노 뭐 하이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은 없죠. 부모 클래스인 펄슨으로부터 이거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상속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고. 어.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게 상속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클래스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클래스가 person 그리고 이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인 스튜던트입니다. 어, 객체가 아니니까 리모컨을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놓고 클래스 두 개가 있고 각각 안쪽 내용은 지금은 안 그리고
인스턴스 하나 생성하고 연결한 거, 이 상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 얘가 진이에요. 얘는 스튜던트 객체에 연결된 상태죠.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펄슨 클래스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펄슨 클래스 내부에는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죠.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버튼의 이름이 하이인 거고, 여기는 스터디라는 메서드 버튼이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하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걸로 봐서 하이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상속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방향은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렇다고 반대의 경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산수학 쪽이니까 이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상속을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요게 지금 이렇게 코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감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펄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다라고 해놓은 거를 없애면 이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당연히 얘도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 하이라는 메서드 호출했을 때 없다고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이때는 다시 있고, 그리고 상속받은 하이 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춰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지금 상속을 주는 쪽이 가지고 있는 게 하이라는 메서드 한 개뿐이니까 얘한테도 한 개만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다른 메서드나 속성이 있었으면은 그것도 같이 자식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는 얼핏 보면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얘한테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메서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드 중복 피하기 위해서 안 써도 메서드 호출이 가능한 거고, 비어있는데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알 수 있는 거. 일단 다시 스터디 메서드 살리고, 이때는 메서드가 총 두 개죠? 스튜던트 안에 있는 거. 이때는 한 개고. 이거를 자식 클래스에 메서드 또는 속성의 개수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나 속성의 개수와 같거나 큽니다. 왜냐면 여기가 패스였을 때 가지고 있는 거는 하이잖아요. 이때는 개수가 같죠. 근데 스터디가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하이랑 스터디 두 개니까 자식 쪽이 더 많죠. 부모 쪽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람 한 명 더 만들고 얘는 펄슨으로 해보죠. 얘한테 스터디라는 기능 쓸 수가 없죠. 얘는 콜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사람 객체인데 사람 객체를 만들 때 참고하는 사람 설계도인 클래스 펄슨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하이밖에 없어요. 상속도 안 받았고 그냥 없는 기능이에요. 얘한테는. 근데 만약에 스터디라는 기능을 쓰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펄슨도 스터디라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러면은 코드가 중복되죠. 그리고 마침 펄슨의 상속을 받고 있고 그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비어 있는데도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속을 해준 부모 클래스가 메서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기능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것 접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구조가 상속의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아시겠죠?
이때는 음, 이렇게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해 놓고 다음 내용은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기지. 자, 얘는 이제 펄슨 클래스 이거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 설계도에는 스터디라는 기능이 없었죠. A/B 테스트 할 때도 그 결과가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코드라는 게 사람이 짜는 거죠. 그리고 문법에 맞게 작성만 하면은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데 코드도 글이다 보니까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프로그램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하이라는 거를 얘한테도 주고 이렇게 상속 안 주고 상속을 안 받는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A/B 테스트 통과하고 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펄슨 안에 하이라는 기능이 들었으니까 이때는 상속을 해주면 된다. 상속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맥락이 어색한 경우에 대해서 보자면 부모가 돼야 하는 클래스가 자식의 상속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거는 not defined라고 나오죠. 상속해줄 클래스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정의되지 않은 클래스가 상속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프로그램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위치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얘를 이대로 한번 먼저 놓고 보자. 이번에 안 되는 거는 학생 객체가 하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 안 되죠. 스튜던트 안에는 하이라는 메서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상속 관계가 전도돼 있죠. 바뀌었죠. 펄슨이 스튜던트한테 상속을 해줘야 하는데 스튜던트가 펄슨한테 상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폴이 스터디하는 건 가능하죠. 왜냐면 스튜던트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스터디 메서드도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맥락에 맞는 거죠, 비로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 상속 기초에 해당하고요. 어, 음, 다시 펄슨 클래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내부는 그대로 두고 다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person이라고. 일단 얘는 아직 상속은 안 주고 생성자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게 필요할 거고. 자, 일단 이게 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요거는 그냥 명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없네. 그러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생성자에서 하지 말고 이거는 추가하는 메서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면 생성자가 실행되죠? 그랬을 때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속성 리스트가 하나 비어있는 채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객체한테 addPerso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어떤 사람을 추가할 것인지 인자로 주면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해당 리스트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명부인 거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만약에 addPerson 객체를 3개 만들었습니다. 아니지, 객체를 3개 만들지 말고 그냥 얘로 객체 하나 만든 걸로 addPerson을 3번 했다고 하면은 사람이 3번 추가됐으니까 이 리스트 안에는 인덱스가 0부터 2까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 이 person과 addPerson 클래스 관계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 둘이는 이 위상은 같지만 맥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얘네 둘이는 동등하지 않죠? addPerson이 포함되든가 person이 포함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포함돼야 합니다. 포함 관계가 돼야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명부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모호하죠? 여기서 펄슨과 스튜던트는 상위 개념이 사람이라는 걸로 똑같았어요. 상위 개념이 같을 때는 상속을 해도 되죠. 근데 여기처럼 지금 포함 관계인 경우, 그럴 때는 상속을 써도 될까요? 어펜드 하는 게 사람 객체잖아요. 디렉토리 안에, 그러니까 이 명단 안에 펄슨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이럴 때는 상속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포함 관계 이 상태에서는 상속 쓰면 안 되고, 여기처럼 상위 개념이 같을 때는 써도 돼요. 그래서 같은 상위 개념 내에서 누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한테 상속을 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하는 거고, 결론은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사용하게끔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상속을 반드시 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적당히 해야 되고, 그냥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따라서 얘네들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는 그냥 혼자 존재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연관성은 있을지언정 A/B 테스트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포함 관계보다는 확장 관계가 더 맞는 거죠. 포함 관계 아닐 때 할 필요 없음. 그래서 상속 관계를 쓰고 싶지 않다. 뭐 동등한 관계, 뭐 그때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편의를 위해서는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진이 하이를 똑같이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 실행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 2가 나올까요? 그냥 안녕이 나올까요? 펄슨이 가지고 있는 하이 메서드랑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하이 메서드, 얘네 둘이는 중복이 아닙니다. 메서드 이름은 같아서 중복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복 아니에요. 안녕 2가 나오죠. 그렇다는 건 이 메서드가 실행됐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이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메서드의 개수는 몇일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두 개죠.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펄슨 클래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죠. 근데 얘는 비활성화된 상태고, 네, 세 개인데 얘가 비활성화돼서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 이런 상태로 존재하죠. 근데 이미 같은 이름의 메서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비활성화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하이라는 메서드를 부모한테서 물려받긴 했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거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이 생긴 거예요. 개성. 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 물려받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오버라이딩이에요. 무조건 부모가 준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식 입장에서 변경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안녕이 나왔고 헬로라고 했을 때 헬로가 나왔죠. 기능이 변경됐죠. 네. 보시면은 하이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았는데 이대로 쓰기 싫은 거예요. 안녕을 출력하는 거 그대로 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헬로를 썼어요. 그러면 원래는 안녕을 출력하는 기능에서 헬로를 출력하는 기능으로 바뀐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능을 프린트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의 기능이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능을 패스로 수정해도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뭐 이 안에서 뭐 반복문 사용해가지고 뭐 숫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를 이 안에다가 쓰면은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오버라이딩. 상속 관계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서 이미 정의된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시그니처를 갖는 메서드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메서드의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을 갖는 메서드로 그 내용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준 거는 하이인데 자식이 받은 거 하이 맞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르잖아요. 재정의 한 거죠.
프린트 안녕을 패스로 재정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라이딩 아시겠죠?